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DJI사에서 2021년 10월에 출시한 액션2에 대해 찐 레알 두 달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액티비티와 일상생활,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화두가 되는 드론 촬영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전세계 액션캠 시장에는 고프로를 선두로 하여 많은 후발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자이로 플로우 기반이 작고 가벼운 액션캠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인스타나 캐딕스 외 네이키드 기반의 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형 액션캠은 작은 사이즈와 높은 성능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간택을 당했죠. 하지만 이러한 자이로 플로우 기반의 캠들은 기존 고프로가 가지고 있는 화질이나 기능을 모두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액션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면, 소비자들의 욕망과 욕심이 끝이 없었기에 좀 더 좋은 고성능의 캠을 갈망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 많은 유저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원했습니다. 고프로 세션. 고프로 세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액티비티 유저의 오랜 친구였으며 드론의 동반자였던 고프로 세션. 많은 사람들은 항상 고프로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히어로 시리즈와 달리 세션의 영역은 좀 특수했습니다. 특히 드론 촬영 영역에서 진가를 발휘했죠. 단종된 고프로 세션 5 이후 상당히 루머가 많이 돌았습니다. 세션과 비슷한 크기의 좋은 신형 세션이 나올 거라는 얘기 말이죠. 하지만 경기 침체와 더불어 미국 고프로사의 내부 실적 하락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와 동시에 신형 세션의 루머는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2016년 세션 5 출시 이후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 약 6년이 지났고 드디어 드론 업계의 1위 업체인 중국 DJI사가 기존 액션의 신형 모델을 내어놓았습니다. 기존 DJI 액션캠은 고프로사의 히어로 시리즈와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히어로와 비슷한 직사각형의 큰 외관과 사양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DJI사는 전작과 달리 신형 액션2에는 액티비티 액션캠을 지향하는 소형 형태와 2021년에 어울리는 강력한 성능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56g의 무게에 4K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여 놀라움을 선사했죠. 또한 1분에 1.1인치 CMOS 센서, 1.76인치 터치 스크린 내장, 락스테디 2.0을 지원하면서 영상 안정화가 강력해졌습니다. 그 외에 많은 기능이 이 조그만한 카메라에 모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능이 다 완벽하게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두 달여 동안 두 번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슈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장 용량, 배터리, 발열, 셔터링 등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잘 팔리고 있죠. 두 달여 시간이 지난 오늘 그동안 찐 레알 DJI 액션2 사용기를 정리해봅니다. 개봉기, 기능, 실사용 영상, 장단점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DJI 액션2는 파워팩 모듈과 듀얼 스크린의 두 가지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보다 저에게 활용도가 맞을 것 같은 파워팩 구성을 구입하였습니다. 박스 커브 아래에는 제품의 퀵 가이드 요령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액션2의 큰 장점 하나가 목에 걸고 자석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DJI 미모 전용 앱을 받을 수 있는 QR코드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부 박스 상단에는 퀵스타트 가이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한 페이지 그림으로 액션2의 사용 방법을 알 수 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팩 외장 메모리 설치, 본체와의 결합, 목 거치 방법, 폴드 마운트 장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는 미모 앱 설치, 파워 모듈 장착 요령, 전원 및 녹화 버튼 조작, 터치 스크린 사용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JI 액션2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 및 사양을 표기한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아래에는 C타입 케이블, 자석 넥 스트랩, 폴드 마운트, 파워팩, 액션2 카메라 유닛이 들어있습니다. 파워팩 모듈에는 외장 SD카드 장착과 C타입의 파워팩 충전보가 있고요.
C타입의 파워팩 충전부와 상부 캠 본체와의 연결되는 걸쇠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션2는 이러한 자석 타입의 고정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팩 혹은 카메라 본체만으로도 고정 마운트에 자석과 걸쇠고리를 사용하여 고정이 가능합니다. 이 자석 넥 스트립을 이용하여 편하게 액티비티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 본체 무게 58g, 하단 폴더 마운트 23.1g. 주로 드론에 사용하게 될 마운트와 캠바디 무게는 80.4g으로 양호합니다. 파워팩 무게는 55.5g. 파워팩과 같이 합친 무게는 138g으로 다소 소형 드론에는 올리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네요.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고프로 히어로 8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두께, 높이, 폭이 상당히 작습니다. 액션2에 비해 2배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히어로 8입니다. 카메라의 기본적인 세팅을 위해 핸드폰과 연결을 해봅니다. 전원을 켜면 액정에는 연결을 위한 QR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앱 설치를 위한 URL 주소를 입력하면 미모 앱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다운로드 눌러서 미모 앱 APK 설치 파일을 받아 설치합니다. 정책을 동의하고 나면 로딩과 동시에 앱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앱 상단 위 기기를 눌러서 본체와 연결을 진행합니다. 코드 확인 후 액션캠 워런티 정책을 동의합니다. DJI 계정 로그인 후 기기 활성화를 진행합니다. 활성화 후 DJI 케어를 1년 혹은 2년을 가입할 것인지 묻습니다. 교체 횟수에 따라 케어 가격이 다르며 파손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메라 본체와 연결이 마무리가 되면 앱 내에서 카메라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카메라 설정 내용은 바로 캠 액정 내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설정은 앱과 본체 뒷면 액정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체 카메라의 고급 설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이나 액정창에서 프로 모드로 변경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의 메뉴는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아래서 위로 쓸어 밀면 나타납니다. 액정 내의 화면을 전체 사용과 카메라 비율로 변경할 수 있고 필요시 터치 스크린을 잠글 수 있습니다. 카드 아이콘은 내장 메모리와 외장 메모리 변경과 SD카드로 내보내기, 포맷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성 제어, 진동 알림, 연결, 압축, 알리번, 스냅샷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 압축에는 HEVC와 H264 압축 코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격자를 켜게 되면 액정 화면 내에 격자가 표시가 됩니다. 깜빡임 방지는 액정 LCD 화면 주파수를 50과 60 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촬영 중단 온도를 높음 및 표준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동 꺼짐은 본체 바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설정한 시간 후에 꺼지게 됩니다. LED를 선택하여 바디 전면의 상태를 LED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언어를 선택하여 다양한 설정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창을 한 번 더 넘기면 프로 모드, 음성 제어, 방향 점검, 밝기 설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동영상 프로 모드 설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로 메뉴에는 노출, 화이트 밸런스, 컬러, 화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출을 보면 기존 히로 시리즈와 달리 좀 더 영역이 넓습니다. 셔터 스피드와 ISO 감도를 사용자 편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값의 기본적인 세팅 값을 오토로 놓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저조도에서 이 두 값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녹화를 해보니 두 값의 성택 영역은 차이는 나지만 고프로 히어로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제품의 저조도 촬영의 우위를 가르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액션캠의 평범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셔터 스피드의 매뉴얼 모드 활성화로 다양한 EV 값을 조절하여 촬영이 가능합니다.
화이트 밸런스의 경우는 기존 히어로 시리즈보다 넓은 영역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선택은 폭은 넓지만 보여주는 결과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실 고프로의 저조도 노이즈는 실망감이 크기에 DJI 액션2에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결과야 비슷합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바디에서 이만큼의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컬러는 보통과 D-시네라이크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시네라이크는 일반적으로 색감이 빠진 느낌의 고프로 플랫 컬러라 보시면 되고, 보통 컬러는 고프로 프로2가 조금은 다른데 색상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화각 설정에는 표준, 광각, 초광각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초광각의 경우 고프로에 비해 왜곡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FOV가 넓은 155도 치고 상당히 왜곡 보정 정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촬영은 표준으로 사용하고 풍경이나 넓은 장면을 찍을 경우에는 광각이나 초광각을 추천해드립니다. 액션2에는 흔들림 보정에 락스테디 2.0이 들어갔습니다. 흔들림 보정에는 사용 안함, 락스테디 2.0, 수평 스테디 3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락스테디 2.0은 기존 히어로 하이퍼 스무스와 동일한 기능이며 결과 영상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퍼 스무스는 약간 생동감 있는 느낌을 주는 반면 락스테디 2.0은 히어로보다 좀 더 부드러운 영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평 유지 스테디는 락스테디보다 좀 더 강하게 수평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으로서 흔들림이 아주 심한 운동기구를 탔을 때 제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리스테디를 사용하는 것보다 락스테디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왜곡이 적은 영상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락스테디 2.0은 드론 촬영에 많이 사용하는 리스테디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아주 부드러우면서 외곽부의 왜곡이 조금 나오는 것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액션2의 해상도는 1080, 2.7K, 4K를 지원하며 각 해상도에 따라 프레임 속도를 24에서 240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레임의 수는 전력 소비량과 연결되어 있어서 선택 시 얼마 정도의 촬영이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배수 방식을 저장하는 고프로와 달리 액션2는 프레임의 속도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션2에는 디지털 줌을 지원합니다. 촬영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배 줌에서 4배 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녹화한 영상은 LCD 창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왼쪽 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슬라이드 바를 선택하여 넘겨서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아이콘을 선택하여 찍어 놓은 영상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선택 삭제까지 가능합니다. 해상도 설정 왼쪽 위를 선택하면 내부 저장 공간의 루프 촬영 시간을 루프 쓰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진, 퀵클립, 슬로모션, 타임랩스는 화면 중앙을 쓸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넘기면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타임랩스는 초보자도 저장 시간을 이해하기 쉽게 군중, 구름, 노을의 장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랩스는 자동과 2배속에서 30배속까지 지원을 합니다. 슬로모션은 해상도에 따라 속도를 4배에서 8배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퀵클립은 시간을 지정하여 원하는 해상도에서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상도의 선택은 일반 동영상 설정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선택하면 종횡비와 카운트다운을 선택하여 사진 촬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동영상 촬영과 동일하게 셔터 스피드, 화이트 밸런스, 화각 등의 고급 설정으로
조금 고퀄의 매뉴얼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신형 액션2의 개봉기, 실사용기 및 기능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끝으로 2달 동안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DJI 액션캠은 성능을 골고루 갖추고 작고 가벼운 무게를 만족하는 액션캠입니다. 또한 넥스트랩과 네오디움 자석을 활용한 극한의 액티비티 전용 액션캠입니다. 작은 사이즈와 어울리지 않는 높은 저장 프레임, 락스테디 및 수평 스테빌 기능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겨울에도 손난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발 효과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조명 내에서 발생하는 프리커 현상과 저조도 촬영 시 발생하는 채트링 불량이 앞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